채점들을 해보셨나? 같이 봅시다. 웬마? 문학. 할만하냐고 오늘? 그럼 항상 할만했는데 왜? 자, 내가 여러분들 이걸 읽을 때 어떻게 읽었어야 됐냐면 사실 힌트 좀 드리고 갔는데 상대어를 찾으라고 했거든요. 이 상대어 찾기는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A는 빨강이다 얘기하면 B에서 B는 파랑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가 있어요. 뭐랑 비슷해? 예, 아까 말했던 서술 기준이랑 비슷한데요. 다만 다소 차이가 있다면 뚜렷하게 나열해 놓고서 짝짝짝짝 설명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걸 설명하다가 다른 설명으로 넘어갈 때 기준이 있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겹치는 얘기를 반대되게 하는 어휘들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찾으면 잘 보여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보여드릴게요. 가지문부터 보시면 전국시대 뭐 이런 얘기 나오죠. 자, 보세요. 이게 정보가 많은 글이라서 그냥 막 읽으면 사실 남는 게 없어. 그래서 했던 얘기 얘는 이렇게 얘기하네, 위에서 했던 얘기를 얘는 또 이렇게 얘기하네 라고 생각하면서 읽어야 조금 보입니다. 실제로는 출제가 대부분 그렇게만 내줬어요. 보여드릴게요. 무슨 말인지 한번 보면 알아요. 자, 진나라 이제 분석행위 뭐 이런 거 했대요. 그 두 번째 줄 봐봐요. 9쪽의 두 번째 줄. 진나라 당시 권력자였던 이사에게 역사 지식은 정통만 따지는 허언. 자, 역사 지식에 대한 입장이야 허언이다. 그 다음 학문. 자, 지식에 대한 입장 나왔고 이번에 학문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 학문은 법과 제도에 대해 논란을 일으키는 원인. 논란의 원인. 이게 바로 진나라 이사의 생각이야. 뭐에 대한? 역사 지식에 대한 생각. 그리고 학문에 대한 생각. 그 다음 보세요. 문장이 길거든요. 이에 따라 자, 전국시대. 전국시대가 언제예요? 진나라 이전이에요. 아니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이글 첫 줄 첫 단어 보세요. 전국시대의 혼란을 종식한 진. 이 말을 왜 깔았겠어? 이전이란 뜻이야. 전국시대가. 전국시대의 순자처럼 다른 사상을 비판적으로 흡수하여 통합학문의 틀을 보여준 분위기는 약화되었다. 됐어요. 아까 배웠던 서술기준 써먹을래요? 진나라에서 지금 뭐가 나왔어요? 3개 나왔어요. 역사지식, 허언이다. 학문, 논란의 원인이다. 그리고 다른 사상, 통합하는 거 분위기 별로 없다. 통합하려 하지 않는다. 이 3가지였어요. 이제 이 얘기에 대해서 각각 어떻게 하는지 이제 찾으러 가면 됩니다. 서술기준이에요, 결국에는. 자, 계속 읽어볼게. 이에 한 초기 사상가들의 과제는 한나라는 진나라를 멸망시키고 들어온 나라입니다. 과제는 진의 멸망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기초한 안정적 통치 방안 제시. 자, 깜짝이야. 힘의 지배를 숭상하던 당시 지배 세력의 태도를 극복하는 것이다. 이거 뭐냐? 한나라 얘기한 척하면서 진나라 서술 기준, 진나라 정보 하나 더 줬어요. 진나라가 어떤 걸 숭배했던 거야? 숭상하던 거야? 힘의 지배를 숭상하던 시대였구나. 됐을까요? 이걸 극복하려고 하는 게 바로 한나라 때의 사상, 육가사상이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문단에서 육가가 이어져요. 뭐 읽으면 될까요? 방금 찾은 4가지 기준에 따라서 읽으면 돼요. 생각해봐. 역사지식, 학문, 다른 사상 통합, 그리고 힘의 증배, 숭상, 이걸 떠올리면서 읽으면 이상한 문장이 없어요. 다 깔끔하게 문장들이 이 키워드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 문단 볼게요. 순자의 학문을 계승한 그는 육가야. 한 고조의 치국대책 요구에 부응해 신어를 저술했대요. 그 다음 이 책을 통해 그는 진의 당명 원인을 가혹한 혁명을 하며 법률에 의거한 통치, 군주의 교만과 사치, 그리고 현명하지 못한 인재 등용을 지적하고 우리가 읽고 싶은 게 아직 없어요. 진의 사상 통제가 낳은 폐해를 거론하며 한 고조에게 이제 나왔죠. 지식과 학문의 중요함을 설득하고자 했다. 벌써 2개가 처리됐어요. 지식은 역사 지식은 허언이다. 학문은 논란의 원인이다. 근데 얘는 뭐래요? 지식과 학문이 중요한데요. 바로 나오죠. 2개가 달라요. 계속 갈게요. 그에게 지식의 핵심은 현실 정치에 도움을 주는 역사 지식. 역사 지식이네요. 아까 그 얘기였죠. 그는 역사를 관통하는 자연의 이치에 따라 천문지리, 인사 등 천하의 모든 일을 포괄한다는
통물은 포괄하는 거래요. 그냥 이렇게만 알아주면 돼. 계속 이거와 역사 변화 과정에 대한 통찰로서 상황에 맞는 조치를 취하고 기존 규정을 고수하지 않는다는 통변. 네, 이거는 고수하지 않는답니다. 상황에 맞게 변화시킬 수 있다래요. 이게 통변이래요. 이 두 개를 제시했고요. 계속 통물과 통변이 정치 세계에 드러나는 것이 인이라고 파악한 그는 자, 여기요. 힘에 의한 권력 창출 요거 남았었죠. 자, 이거하고 지금 이제 다른 사상 통합 그 두 개 남았어요. 테마가 힘에 의한 권력 창출을 긍정하면서도 이게 낚시야. 이 지문이 악명이 높은 게 요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님들아, 힘의 지배를 숭상했던 게 진나라였죠. 괜찮아요? 근데 이번에 이 한나라의 육가는 힘에 의한 권력 창출을 어떻게 한대요? 긍정하면서도 라면서 시작해요. 긍정하긴 했어. 긍정했어. 힘에 의해서 권력이 창출되지만 계속 갈게요. 권력의 유지와 확장을 위한 왕도 정치를 제안했다. 인의 실현을 위해 유교 이념 현실 정치의 결합을 시도하였다. 자, 어때요? 지금 쓱 하고 하나 지나갔어. 유교 이념과 현실 정치 결합을 시도. 유교 이념은 뭐와 지금 결합하려고 하나 봐요. 아까 다른 사상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던 진나라와 뭔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문제. 힘에 의해 권력을 숭상했다. 진나라와 한나라 모두 다. 그건 아니에요. 다시 왜 이게 아니냐면요. 힘을 숭상했던 건 진나라. 근데 힘에 의해 권력 창출을 긍정한 한나라. 이거 달라요. 똑같은 것 같은데 할 텐데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저거예요. 1문단에 밑에서 두 번째를 다시 봐봐요. 지배를 숭상하던 당시 지배 세력 태도를 극복하는 것이다라고 써 있어요. 1문단 밑에서 두 번째 줄에. 그러니까 인정은 한 거야. 그래, 그럴 수 있겠다. 힘에 의해서 권력 나올 수 있어.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거는 극복해보자. 이렇게 읽혀야 돼요. 이 문단에 읽었던 힘에 의한 권력 창출 인정. 그런 사실은 인정하지만 극복해야 된다. 이렇게 읽었어야 되는 좀 어려운 내용이었어요. 됐을까요? 그것 빼고는 서술 기준 4개에 따라서 그냥 그대로 설명했습니다. 자, 다음 3문단은 뭐냐? 다른 지식과 지금 설명 안 한 한 가지 테마. 다른 지식과의 통합. 진나라는 다른 사상을 비판적으로 흡수한 분위기는 약해졌다. 즉 다른 사상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던 게 진나라인데 여기는 적극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보면 돼요. 3문단 가볼게요. 인의가 실현되는 정치를 위해 육가는 자, 요런 제한이 걸려 있네요. 조건이 유교의 범위를 넘어서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 보이시죠? 타 사상을 수용한다. 진나라랑 다르죠. 자, 됐죠? 요거 읽었으면 됐어요. 유교를 넘어서지 않으면 다른 거를 수용할 수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뭘 갖고 왔냐? 무의 법가를 갖고 왔대요. 여러분들 무의가 도교고요. 써 있죠. 도가의 무의와 법가의 권세를 끌어들였다. 그래서 이 무의와 법가도 유교로 통합시켰다는 건데 유교를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 받아들인 겁니다. 됐어요. 이게 다 읽은 거예요. 참 마지막 문단에 쓱 하나 더 넣어줘요. 마지막 문단 봅시다. 육가의 사상은 과도한 융통성으로 이것저것 너무 많이 짬뽕시켜서 정체성이 문제가 되기도 했지만 군주의 정치행에 따라 천명이 결정됨을 지적하고 인의 실현을 강조한 통합의 사상이었다. 자, 여기까지. 군주의 행위에 따라 천명이 결정됨을 지적했다. 요 정도까지. 됐죠? 자, 무의와 권세는 받아들인 거야. 도가와 법까지만 받아들였어. 무의 권세 설명은 써 있어. 너무 간단하게 써 있어. 형벌 가볍게, 군주 수행 강조, 권세는 정치 안정도모, 현명한 신하임용 이렇게 써 있어. 자, 다음 나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똑같이 읽으면 됩니다. 왜? 이놈의 기준은 글이 달라져도 변하지가 않아요. 어차피 비교시킬 건데 똑같은 기준에서 나온 정보가 아니면 비교 자체가 불가능해요. 김봉수는 오수병은 짜장면을 좋아하고 김봉수는 잘생겼는데 둘이 비교해보세요. 비교를 못하잖아. 짜장면 좋아하는 사람과 잘생긴 사람 비교해보세요. 이걸 어떻게 비교해? 그래서 나도 두 번째 글도 비록 조선 얘기고 딴 얘기 같고 역사서 편찬 얘기인 것 같지만 방금 말했던 4가지 기준들을 생각해보세요. 자, 첫 번째 지식, 그리고 두 번째 학문, 그리고 타 사상 수용, 힘에 의한 권력 이런 거 있었거든요. 자, 다만 다른 글이기 때문에 완전 다 항목이 똑같진 않을 거야. 이 중에 하는 얘기가 있을 거고 일단 읽어봅시다. 역사서 편찬이고요. 그 목표가 있대요. 자, 보자. 뭐라고 했더라. 2문단 올게요.
이문단 밑에서 세 번째 줄. 이문단 밑에서 세 번째 줄. 10쪽이야. 연구에 관심을 기울인 세종은 경서가 학문의 근본, 역사서는 학문을 현실에서 구현하는 것. 어때요? 지식과 학문 얘기했었는데 이 사람이란다. 세종도 똑같죠. 경서와 역사서가 각각 학문의 근본과 역사서는 현실을 구체화하는 거래요. 파악하고 지편적 학자들한테 경서와 역사서에 대한 이해를 쌓아갔다. 네,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누구랑 똑같아요? 그치. 한나라랑 똑같은 거지. 이렇게 가면 돼요. 그 다음 3문단은요. 이제 치평요람 얘기 나오는데요. 이거 조금 이상한 얘기 나오는데 저기 네 번째 줄 보세요. 이거는 문제 만들다가 한 문제가 부족한 거야. 자, 봐봐. 네 번째 줄. 구분했지만 편찬 형식 측면에서는 찾으셨나요? 이거 그냥 되게 단순한 거야. 편찬 형식 측면에서는 강목체를 따르지 않았다 동그라미 치시면 됩니다. 왜요? 부정서술어니까요.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강목체 안 따랐어요. 강목체가 뭔데? 몰라요. 설명도 안 해요. 치사하게. 근데 그냥 강목체 아님, 뭐뭐가 아니다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필요 없는 정보예요. 사실 이 글의 주제와. 근데 굳이 넣었다. 대놓고 이거 뭐 하나 물어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서술은 따로 이렇게 챙겨 놓으면 돼요. 있을 거예요. 문제. 자, 근데 그 다음 문장이 심상치 않죠. 또한 자 따르지 않았다. 그 다음 문장이야. 또한 올바른 정치 여부에 따라 국가 운명이 다하고 보이세요? 1000명이 옮겨간다. 이 1000명이란 키워드가 기억나야 돼요. 이거 한나라가 했던 얘기입니다. 한나라 육가 사상이 정치 역량에 따라 1000명이 옮겨가는 거를 지적했다라는 식으로 끝났거든요. 아까 그 얘기입니다. 똑같아요. 이것도 한나라랑 공통점입니다. 됐죠? 그래서 정치 여부에 따라 1000명이 옮겨간다. 한나라랑 똑같은 거 하나 더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문단 물어볼게요. 이거 한나라 진나라 중에 뭐랑 비교돼요? 어떤 테마인 것 같아? 마지막 문단. 타 학문과의 융합을 말하는 거거든요. 타 사상과의 융합. 마지막 문단은 조선이 불교를 어떻게 했대요? 커트한 거 괜찮아요? 유교적 시각에서 고려를 바라보면서 불교 사상 폐단을 강조해요. 이거 뭐야? 이건 진나라랑 똑같잖아. 다른 사상을 수용하지 않는 거야. 유교 중심이기 때문에 아까 한나라는 유교 중심으로 다른 묵가 법가를 수용했다고. 근데 얘는 유교 중심으로 불교의 폐단을 강조해요. 이건 오히려 진나라에 가깝죠. 왜 그런지도 이유도 써있죠. 정당성 부여를 위해. 고려 멸망과 조선의 건국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이런 포메이션을 취한 겁니다. 그래서 앞에 내용이 타이틀이 뭔지 기준이 뭔지 보이신다면 나에서 두 번째 글에서 하고 싶은 말이 비교할 때 뭐랑 같은지 구분하라는 얘기입니다. 문제 풀러 갈게요. 9번 여러분들 정답률이 처참해요. 막 11번 같은 건 27%예요. 막 정답률이. 평가원인데 많이 틀렸다는 거죠. 9번 문제 봅시다. 가나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걸 찾으라는데 야 이거 너무 이상한 말이 있다. 일단 선지 1번 진의 권력자 이사. 진은 지식과 학문에 대한 입장이 뭐였을까요? 부정적인 거요. 너무 심플하게 써있네요. 맞고요. 선지 2번 전국시대에는 순자처럼 여러 사상 통합. 네 맞아요. 여러 사람 통합하려는 게 저 순자 때 전국시대에 있었죠. 진나라 때 약해졌다가 한나라 때 다시 부활하고요. 선지 3번 치평요람은 이거 세종이 쓴 거. 자치통감 강목의 편찬 형식에 따라 X 답 3번. 이거 아까 수상했죠. 강목체 편찬 형식 따르지 않았다. 이런 거 있으면 그냥 나온다 보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없어요. 그냥 문제 내려고 그냥 까는 문장들이야. 글의 원리랑 안 어울려요. 자, 선지 4번. 고려 문제점 드리는 거 맞고요. 선조 용벼청 써있는 말입니다. 넘어갈게요. 자, 10번 문제. 기역은 통설이었나? 통물. 니은은 통변. 디귿은 인이었고요. 기역 통물은 포괄이었어요. 모든 일 포괄. 니은 통변은 기존 규정을 고수하지 않는다였고요. 디귿은 이 두 개, 통물과 통변을 통해 나타난 구체화된 세 개에 드러난 것, 그게 인이 디귿이었습니다. 자, 선지 1번 볼게요. 기역의 키워드 포괄이야. 근데 쓱 읽어보니까 뒤에 개별적 특징, 바로 X 나오면 돼요. 상대어입니다. 어휘예요. 결국에는 개별과 포괄이 반대말 어우러질 수가 없다는 걸 인지한다면 1번이 바로 X가 나옵니다. 어휘가 중요해요. 최근 기출일수록. 선지 2번 니은은 도가나 법가 사상을 중심이념으로. 아니요. 유교를 벗어나면 안 된다 했으니까 유교가 중심이라고 추론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도가 법가가 중심이 되면 안 돼요. 통합된 건 맞지만
수용한 건 맞지만 얘들이 중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2번 X. 선 3번 디귿 현명한 신하의 임용과 엄한 형벌의 집행을 전제로 한 평온한 정치. 자, 이거 왜 아닐까요? 아까 인의는 다른 사상을 받아들여서 이제 시행한 건데 무의와 권세를 받아들였어요. 무의는 형벌을 세게 하지 않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거기 사실과 무의의 설명이랑 틀려요. 3번 X. 4번 디귿 군주가 부단한 수양 안정된 권력. 네, 이게 무의 권세 각각의 뜻이에요. 그냥 4번이 사실처럼 나오게 됩니다. 선제 5번까지 볼까요? 요게 이제 오답 유일이에요. 선제 5번이. 기억과 니은은 역사 지식과 현실 정치를 긴밀히 연결하여 힘으로 권력을 창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니요. 이게 낚시거든요. 이거 다 낚였거든. 힘으로 권력을 창출하자. 인의를 통해 그게 아니라 힘으로 권력이 창출될 수도 있지만 인의를 통해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극복해보자. 다른 식으로 권력을 창출하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5번은 고르시면 안 됐었어요. 4번이었어요. 치사한 낚시였고 11번이 왜 정답률 27%일까 고민을 해봤는데 오답률 1위가 선지 4번이래요. 그러니까 1번 선지를 27% 골랐고 58%가 선지 4번을 골랐대요. 그러니까 디귿이 문제였나 봐요. 여러분들 디귿만 봅시다 그러면. 자, 11번에 보기 디귿. 옛 국가에 드러난 사상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새 국가의 군주는 유교에 따라 통치하도록 한다. 잘 생각해봐요. 조선은 그 전에 사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고려 때 있었지. 뭐 있었어? 불교. 이거 왜 헷갈려 하는 거야? 내가 궁금하다, 야. 이거 어려운 거 아닌데,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별거 없습니다. 아, 참. 한나라는 어땠나요? 한나라. 한나라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왜? 분서갱유했거든요. 학문 지식을 부정했거든요. 진나라가. 약간 사상적 공백으로 봐도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네, 이 조선은 불교를 비판하면서 하는 내용들이 충분히 깔려있기 때문에 그 전의 사상은 불교였구나 라고 알 수 있겠죠. 비어있는 사상이 아니었습니다. 왜 이렇게 어려워하셨을까? 혹시 하나짜리 고르기가 싫어서 그런 거예요? 그것밖에 설명할 게 없네. 자, 답 1번 해주시면 되고요. 12번 갑시다. 이것도 많이 틀렸네. 정답률 우에 30%일까? 보자. 이거 기억 니은 디귿 이거 뭐예요? 물어보면 나도 나름 인문학에 소양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도 몰라. 뭔지 몰라. 그럼 이거 어떻게 물어요? 그냥 있는 말 그냥 고르면 돼요. 기억은 뭐 하래요? 진위를 분명히 해야 된대요. 옛일, 즉 역사를 옛일을 평가할 때는 그게 진짠지 거짓인지 정확히 평가한 다음에 해야 된다. 그래서 진위를 바로 잡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위가 뭔지 모르시는 거 아니죠? 진짜, 사실, 위증, 거짓이라는 뜻이죠. 자, 선지 1번 보세요. 기억의 관점에 따르면 뭐 하자고 하겠어? 그 뒤에 신원이 뭔지는 궁금하지도 않아요. 기억에 따르면 뭐 하자고 해? 진위를 분명히 밝히자. 사실과 거짓을 분명히 밝히자. 저 써있죠. 진위에 대한 명확한 판별 이후에 이루어져야 된다. 너무 괜찮아요. 그냥 1번 맞는 얘기야. 답이 아니었네요.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자, 선지 2번도 그대로 보세요. 기억의 관점에 따르면 고려사 편찬가 중에 고려 용어를 고쳐 쓰자 한 거. 님들아, 원래 썼던 말을 유교적 기준에서 고치자. 이게 그 자료의 진짜 가짜를 따지자는 행위예요? 아무 상관없죠. 오히려 현대 사상으로 과거의 것을 왜곡시키자는 거니까 거짓으로 만들자로도 보여요. 네, 이건 기억의 관점에서 할 수가 없는 짓입니다. 답은 2번이 나오게 됐네요. 허탈하게 끝났죠. 니은의 형세 나와요. 예, 선지 3번에 그렇게 써 있어요. 객관적 형세의 시선이 있다 본다. 이게 오답률 1위가 뭐야? 5번이네요. 여러분들 선지 5번 보세요. 디귿의 관점에 따르면 치평요란 편찬과 관련된 세종의 생각에서 학문의 근본은 도의 본체, 현실에서 학문 구현은 도의 큰 쓰임새에 대응한다. 님들아, 아까 세종이 학문은 뭐의 근본이라고 했어요? 학문의 근본은 경서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현실에서 이 학문의 구현은 역사서라고 했어요. 세종이 본문에서. 근데 디귿 보니까요. 네, 도의 본체는 경서. 그것의 큰 쓰임은 역사서. 뭐야, 그냥 대응시키면 되지 뭐. 맞는 얘기죠. 3번 문제도 정답률 왜 이러죠? 그냥 이걸 애들이 안 풀었나? 정답률. 오답률 1위가 1번이란데 여러분들 혹시 1번 골랐어요 이거? 꿰했다는요 노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A에 노렸다.
기도했다. 통제를 기도했다를 몰랐구나. 어휘 열심히 하셔야죠. 기도하다도 의도하다. 예, 기하여 내 노력을 기하여 의도하다. 이게 기도하다예요. 꾀했다. 노렸다.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1번 답이 아니고요. 3번입니다. 여러분들 숭상은요. 숭배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높여서 찬양하고 따르다라는 뜻이지 믿는다 아니에요. 예, 신앙 그 느낌으로 가신 거 아니죠. 믿다로 호환되지 않습니다. 3번 나와줬어야 됐어요. 어휘도 열심히 하셔야겠네요. 자, 오늘 독서는 이 3가지 정도 하고요. 문학이 오늘 좀 많거든요. 하나하나 한번 보자고요. 오늘 문학 어떻게 갖고 온지 아시죠? 올해 수특에 실려있는 작품들 빠짐없이 다 갖고 와요. 근데 이 작품들이 나왔던 주요 기출들, 다른 EBS 출판물, 평가원 출판물로 문제를 갖고 오는 거니까 겸사겸사 같이 어떻게 문제 나오는지 보자고요. 요 구름이 무심탄 말은 작가를 먼저 보실래요? 야 서현우, 야 구름 무심타 이거 무심 뭘 것 같아 이제? 어? 너 평소에 무심하단 말을 어떻게 써? 자기 왜 이렇게 나한테 무심해? 이거 무슨 힘이 없다는 거야? 관심이 없다는 말 아니에요? 자기 너한테 왜 이렇게 무심해? 관심이 없을 때 내 아내가 맨날 이렇게 말한다고. 자기가 어제는 오세영한테 들었어. 엄마한테. 오랜만에 전화했거든. 잘 살아 했더니 무심한 아들이구만 이렇게 말했거든. 엄마 무심이 뭔 줄 알아라고 막 입이 간질간질했는데 참았어. 그래서 바빠서 그래 하면서 이제 다음에 갈게 했는데, 자 고전시에서 나오는 무심은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현대에도 쓰는 무심, 관심 없음도 있고요. 여기서 무심은 그게 아닙니다. 욕심 없음입니다. 심에는 당연히 욕심도 있죠. 2가지밖에 없어요, 님들아. 무심은 관심 없음, 욕심 없음. 그럼 어떻게 구분해요? 문맥을 봐야 되긴 하는데 팁을 드리면, 남녀 사랑 얘기 나오면, 그치, 남녀 인물 나와서 사랑 얘기 하면 무심한 님은 이거 관심 없는 님 그거야. 근데 자연이 나오면, 배경이 자연 친화면 그때 무심은 욕심 없으냐 볼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아니 거의 99%야. 아니 거의 100%야. 구름, 자연이 무심, 욕심. 그러니까 자연이니까 여기서는 욕심이라고 보면 되는데 말이 좀 달라요. 자, 구름이 무심탄 말이, 구름이 욕심이 없다는 말이 아마도 허랑하다. 허 정도는 보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네, 다 거짓되다. 진짜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네요. 구름이 그러니까 이 시에서는 욕심 있는 존재로 설정됩니다. 좀만 더 가볼게요. 중천, 하늘이죠. 중천에 떠 있어서 임의로 다니면서, 임의, 랜덤으로 자기 마음대로 이것저것 다니면서, 계속 갈게요. 구태야, 광명한 날빛을 따라가며 덮느니. 자, 님들아, 덮느니 할 때 느니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별표 하나 쳐보세요. 올해 해석이 좀 달라요. 이 시는 교과서에도 실려 있고요. 당연히 몇 번 기출에도 나왔고, 제가 갖고 온 거는 2020년에 출판된 EBS 교재 독서의 원리 문학편, 거기에 있는 걸 갖고 왔는데요. 4년 사이에 여기 이론이 좀 바뀌었어요. 올해 수특은 다른 이론이 실습니다. 자, 님들아, 이거 해석해 드릴게요. 구태여, 광명한 저 밝은 날빛, 햇빛이야. 이게 임금이래. 햇빛을 따라가면서 그 다음 뭐라고 해석할래요? 뭘로 하고 싶어? 옛날에는요, 20년까지만 해도 이 느니는 감탄형 어미로 해석했어요. 따라가며 덮는구나 라고 탄식하는 걸로 해석했었다고. 근데 올해 수특에서는 다른 버전의 해석을 줍니다. 느니 의문형 어미로 봐요. 그래서 따라가며 덮느냐 라고 좀 더 강이나 좀 더 센 어조가 나와요. 이거 왜 강조하냐면요, 이것 때문에 4년 전 출판한 책, 똑같이 EBS에서 출판한 책이거든. 답이 바뀌어요. 눈치챘나요? 뭐가 안 돼 이제. 원래는 덮는구나라고 해석했는데 올해 수특에서는 덮느냐, 그걸 따라가면 덮느냐로 바뀌었다고. 서리법이 먹힙니다. 이게 서리법이 적용돼요, 올해 해석부터는. 그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시 해석은 알겠죠? 구름, 아유 저 자식이 저 밝은 햇빛을 가리는구나 라고 하는데, 이 작가 이준호 작가만 볼래요? 이거 고려 말 때 문신인데, 여러분들 그 혹시 그 신돈이라고 아세요? 신돈? 공민왕 때 인물인데, 이 신돈 때 이제 있었던 문신인데요. 이게 그때 신돈이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져서
되게 파격적인 개혁 정치를 했대요. 근데 이제 결국에 권문세족의 반발로 이 신돈이 스님 출신이야. 물러나고 다시 이제 공민왕이 직접 정치를 하게 되는데, 물론 그 안에는 뭐 노공주의 죽음부터 뭐 이제 공민왕 개이들이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이조노가 그러니까 이 신돈을 욕하기 위해 쓴 거예요. 이 구름이 그러니까 신돈이에요. 이런 건 내신 아닌가요? 나도 그렇게 믿었어요, 여태까지. 근데 작년, 재작년 평가원에서 나왔던 모의고사 보면요, 보기에다가 이 배경설을 깔아줘요. 그래서 저기에 있는 시어가 뭘로 해석될까요? 막 물어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번 알아둬봐요. 이조노는 신돈이랑 대립했던 고려 말의 신진사대부라 보시면 돼요. 권문세족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문신이야, 문신. 그래서 저 새로운 개혁 세력인 신돈을 견제한 사람이었고요. 그러면 구름이 뭐야? 왠지 구름은 욕심 없는 존재 같아. 그냥 하늘에 둥둥 떠다니고. 하지만 겉으로는 그런 것 같지만 신돈 보니까 승복을 입고 다녀요. 스님 출신이어서. 그래서 저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뭐 정치를 할 뿐 이렇게 말하는데, 저기 이 시를 쓴 이조노가 봤을 때는 저거 다 가식인 거야. 제가 욕심이 없다는 거, 부처님 뜻을 따르는 거 다 개구라 같다. 봐라, 우리 공민왕 임금님께서 저 밝은 빛이 저놈 때문에 하나도 나타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비판한 겁니다. 신돈을 간신으로 본 그런 시예요. 누군가 특정인을 비판하기 위해 쓴 시죠. 됐죠? 자, 그 정도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거 문제 풉시다. 여러분들 14번 같이 풀게요. 두 문제짜리예요. 요건 짧게 나온 문제집이야. 윗그림을 보기와 비교해보래요. 적절한 거. 자, 보기 봅시다. 까마귀 눈비 맞아 희는 듯 겁노매라. 까마귀를 어떻게 하는 것 같아요? 일단 해석만 해드릴게요. 눈비를 맞았어요. 눈을 맞았어요. 그래서 흰 듯해요. 까마귀 저 새는 참 하얗구나 라고 하는데 푸삭 하니까 다시 검은색이에요. 아이 검구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뭘까요? 아무리 간신은 자기가 고결한 척 해봤자 그 본성 어디 간다 안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좀만 더 갈게요. 야광명월. 자, 밤에 밝은 달빛이래요. 밤에 있는 밝은 달빛이 밤이라고 해서 어둡겠느냐. 네, 주변 환경에 굴하지 않고 이 달은요 항상 밝대요. 뭐랑 달라요? 까마귀랑 다른 거야. 까마귀는 주변 환경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기도 하는데, 이 달은 항상 밝다. 그 다음 님 향한 일편단심. 여러분들 일편단심이 뭐였어요? 한 방향의 붉은 마음. 근데 이 붉은 마음은 그냥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번역하기로 했었죠. 야 고칠 줄이시라. 고치지 않는다. 시 주제가 비슷비슷하죠? 답 골라보세요. 두 개 나와야 돼요. 올해 해석에 따르면. 빨리 고르세요. 안 틀려요, 절대로. 참, 이 올해 해석 버전은 어떻게 알아요 했는데, 올해는 제가 갖고 온 거는 옛날 다른 교재에 있는 거고, 거의 원문의 번역이 덜 된 버전이야. 올해 수특에는 이걸 깔끔하게 번역해서 실어놨거든요. 그래서 저 따라가며 덮느니 이렇게 안 써 있고요. 따라가며 덮느냐라고 써 있습니다. 그냥 대놓고. 자, 그렇다면 일단 14번의 답 1번 나와야 돼요. 둘 다 서리법 있습니다. 가해. 원래는 이게 답이 아니었거든. 이제 올해는 돼요. 둘 다 서리법 있어요, 마지막에. 자, 선지 2번. 요거 적절하지 않습니다. 왜? 윗글은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본 구름이 모신탄 말이 글씨조는요 없어요. 아니 왜 없어요? 광명한 달빛, 이게 뭐야? 직역하면 밝은 햇빛이야. 임금에 대한 충성이 없어요. 자연물의 빛대 표현했을 뿐. 이거는 간접적으로 제시했다, 우의적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면 그때 신돈의 권세가 워낙 세서 대놓고 말 못했던 거야. 그런 역사적 배경도 있어요. 하지만 14번은 다르죠. 14번에 있는 보기는 다르죠. 단심이라고 그냥 직접 말합니다. 이건 직접 제시한 거죠. 임금에 대한 충성을. 자, 이렇게 된 거였고요. 그래서 2번 답이 아니었어요. 자, 3번. 윗글의 중천과 눈비는 모두 혼란 당시다. 아니요, 중천 자체는 나쁜 뜻이 없어요. 구름이 햇빛을 가리는 것 자체가 문제지 저 하늘은 문제가 없습니다. 네, 3번 X고요. 눈비는 맞아, 혼란한 정세. 선지 4번. 윗글은 날빛과 보기와 야광명은 모두 화자 자신의 총명함이다. 아니요, 윗글의 날빛은 왕이고요, 임금이고요, 공명왕이고요. 보기의 야광명월은 화자라고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화자의 총명함이 아닙니다. 화자의 변하지 않는 마음, 충성심으로 봐야죠. 답 5번입니다. 설명 충분히 해드렸으니까 넘어갈게요. 15번. 이것도 답 고르세요.
됐을까요? 답 5번입니다. 윗글 구름이 무신탄 말이 어디가 의인화가 보이세요? 네, 일단 구름이 무심하다는 말이 허랑되다. 구름은 무심하지 않아. 구름은 욕심이 없지 않아. 이 순간 벌써 의인화 성립이에요. 쟤는 욕심이 없는 게 아니야. 쟤는 욕심이 있어. 욕심은 마음이잖아요. 구름 보고 욕심이 있다고 하는 거니까 의인화한 거죠. 또 있어요. 임의로 다니면서 자기 뜻대로 구름이 다니고 있대요. 이것도 의인화지. 마지막. 굳이 따라가서 덮고 있다? 이것도 의지 가진 행동이니까 모두 다 구름이 의인화되어 있습니다. 그거까지 챙기시면 되겠어요. 넘어갈게요. 다음. 두 번째 작품은 말없는 청산이요라는 성원의 작품 때문에 갖고 왔습니다. 요게 4년 전 수특에 실려 있었었네요. 5년 전이구나. 그 버전 갖고 왔고요. 자, 가나다 중에 가만 실려 있는 거야. 자, 가를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좀 보자고요. 갈게요. 말 없는 청산. 여러분들 유치하지만 말에다가 네모를 치세요. 그냥 말에다가 네모 치세요. 말 없는 청산. 푸른 산. 태 없은 유수로다. 태에다 네모 치세요. 그 다음 갑 없은 청풍이요. 갑에다 네모 치시고요. 님자 없음 명월이로다. 님자에다 네모 치시고요. 자, 두 개만 쓰시면 됩니다. 지금 네모 친 거 다 세속적 가치입니다. 말이 왜 세속적 가치예요? 여기서 말하는 말은 남을 모함하는 말, 남을 흉봐서 자기가 높은 곳에 올라가려는 말, 그런 말을 말합니다. 태, 모양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감각적인 거, 이런 것들을 말해요. 이 태도 세속적 가치로 취급합니다. 갑, 돈이요, 돈, 값어치요. 가격 없는 청풍. 님자, 임자입니다. 임자, 주인을 말해요. 다 무언가 소유하거나 외면적 가치를 상징하기 때문에 다 세속적 가치인데요. 이런 게 없는 것이 청산, 유수, 청풍, 명월, 자연입니다. 모두 자연물이랍니다. 됐죠? 이 시의 주제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자연 친화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쓰면 돼요. 초장과 중장, 첫 줄과 두 번째 줄이 완벽한 대구를 이룹니다. 한번 보세요. 네모 친 거 기준으로 해서. 뭐뭐 없는 뭐뭐요, 뭐뭐 없는 뭐뭐요, 뭐뭐 없는 뭐뭐요, 뭐뭐 없는 뭐뭐로다. 똑같죠? 대구 완벽하게 이루고요. 자, 마지막 줄 봅시다. 이 중에 병 없는 이 몸이 화자죠. 분별 없이 늙으리라. 여러분들 이 분별 없다가 따지지 않는다로 해석해도 되지만 올해 수특에서는 걱정 없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분별은 이것저것 구분하고 따지다는 뜻인데 걱정한다는 뜻으로 의역했으니까 걱정 없이라고 이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쉽죠? 전형적인 자연 친화입니다. 자, 그럼 화자가 추구하는 내용이 말 없는 거, 모양 없는 거, 돈으로 매겨지지 않는 거, 그리고 주인이 따로 없는 거. 그렇게 화자가 추구하는 가치를 자연의 속성으로 드러냈다. 이게 이 시의 가치고요. 자, 나머지 봅시다. 두 번째 나시는 좀 특이한 시인데 우효 아니야. 우후요인데요. 제목을 보세요. 우후. 비가 온 뒤에 부르는 노래라는 뜻이래요. 비가 온 뒤에 불렀다. 뭔가 좀 이거 독특한 작품인데 작가가 윤선도야. 유명한 사람이야. 읽어볼게요. 구준비 개단 말인가? 흐리던 구름 걷단 말인가? 자, 뭐냐? 구준비가 말 그대로 개었단 말인가? 흐리던 구름이 걷혀졌단 말인가? 날씨가 맑아졌단 말이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갈게요. 무슨 말 하고 싶은 걸까? 앞내희, 앞에 있는 냇물에 깊은 소희, 자, 깊은 연못이 물이 다 맑았다 하나 쓴다. 자, 다 맑았다고 하는 것인가? 지금까지 와서는 뭔 말인지 모르겠죠? 마지막 줄 보세요. 진실로 말띠옷 맑으시면, 자, 정말로 맑아진 거면 갓긴 씻어 오리라. 자, 갓긴 아래 번역되어 있죠. 갓근 씻어 오리라. 치사하게요. 갓긴 씻어가 제일 중요한 시어거든요. 이 시의 주제를 파악하게. 근데 이 번역을 그냥 직역만 해놓고 그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안 나타냈어요. 그리고 심지어 뒤에 보기에도 말을 안 해줘요. 여러분들 갓근 씻는다가 무슨 표현이냐면 대표적인 관용구인데요. 지금은 잘 안 쓰지. 갓 자체를 안 쓰니까. 갓이 뭔지 알지? 야, 뭘로 만드냐? 갓. 말총이라고 많이 하나? 말총으로 만든 것도 있고, 뭐 천으로 만든 것도 있고, 집으로 만든 것도 있어요. 페랭이라고 하고. 어쨌든 이제 갓을 쓰는데 이 갓은 구조상 외부의 먼지가
끼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예, 딱 봐도 먼지 많이 끼게 생겼잖아. 평평한 게 거기 먼지 얹혀 있겠지. 갓근을 씻는다. 이 중세 사상에서 먼지라는 뜻은 보통 뭘로 쓰입니까? 속세의 때로 쓰이지 않아요? 갓근을 씻는다는 거는 속세의 때를 털어버린다라는 뜻입니다. 알고 계시면 쓸모가 있을 거예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18번의 보기를 이용한다면 생각보다 쉽게 풀립니다. 18번 보기 아주 상세하게 써 있어요. 뭐냐? 누가 잘못을 고쳤다라고 들었대요. 어떤 나쁜 재상이 있었는데 개과천선했대. 그 말을 듣고 유배 가서 쓴 시래요. 유배는 별로 안 중요했고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정말로 이제 개과천선했다면 갓근 씻었다고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잘못을 고친 거는 욕심을 버린 거와 다 같다 이런 얘기를 갖고 있는 시입니다. 마침 공교롭게 이제 다시가 사설시조인데 다음 이어서 볼 연계 작품이랑 형태적 그리고 갈래적 유사성이 좀 있어요. 마지막 거도 한번 봐드릴게요. 다시 보세요. 불 아니 때일지라도 절로 익는 솥과 자 뭐야 쿠쿠 자동으로 익어요. 그 다음 여물죽 아니 먹어도 크고 살쪄 한 크게 걷는 말. 자 밥을 안 줘도요 아주 잘 크게 뛰는 말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 질쌈 잘하는 질쌈은 길쌈이죠. 옷을 만드는 일입니다. 질쌈을 잘하는 여기첩 여자. 그 다음 술 샘는 주전자. 요건 좀 탐나네요. 술이 계속 샘솟는 주전자. 그와 양 절로 낳는 거무남소. 자, 양 저기 아래 써 있거든요. 소의 위에요. 여러분들 뭐 깐양, 흰양, 뭐 고깃집, 뭐 해장국집 가면 이거 파는 데 있거든. 그거야 이게 소의 위에. 그래서 그게 절로 나고 있는 거무남소. 고기가 내장탕이 무한이야. 그 암소를 두고 평생에 이 5가지면 부를 것이 이시랴. 뭐예요? 네. 그 당시 사람이 갖고 싶었던 거를 아까 요즘 말로 번역하면 뭐야? 로또 1등 됐으면 진짜 원이 없겠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됐죠? 굉장히 소박하고 진솔한 사설시조가 느껴지죠. 문학적 가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나온 적은 없어요. 이런 시예요. 사설시조고요. 다만 좀 과장되어 있죠. 밥이 알아서 되는 솥? 술이 계속 샘솟는 주전자? 조금 이제 비현실적 요소가 들어가 있죠. 과장되고. 자, 세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16에서 18번 3개. 일부러 가랑 관련 없는 거는 빼려고 했는데 18번은 그래도 풀만한 것 같아서 가는 상관없지만 그래도 갖고 왔습니다. 자, 16, 17 가 때문에 갖고 왔고요. 연기작품이니까 온 김에 18번도 풀어보세요. 괜찮은 문제예요. 자, 세 문제 2분 30초 재드릴게요. 출발. 아, 배고파.
자, 다 됐습니다. 마지막 문제를 왜 풀려고 했냐면요. 아무리 관용적으로 쓰는 말이어도 보기에 따라 그 의도에 따라 뜻이 얼마든지 유연하게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제는 비록 오늘 연계랑은 상관이 없지만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었어요. 자, 말 나온 김에 18번부터 볼까요? 보기를 활용하여 나를 감상하래요. 자, 기억은 우후요. 이 윤선도가 이렇게 말했대요. 대사 한번 볼까요? 자, 그가 잘못을 고친 것이 진실로 구름이 걷히고 비가 개고 앞내가 맑아지는 것과 같은 일이라면 아까 시의 내용이야. 그리고 그 다음 얘기를 뭐라고 했어요? 아까 시에서는 갓근 씻었다고 하리라 라고 했는데 여기는 우리가 감히 그가 인으로 돌아갔다고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예스런 표현 그대로 썼네요. 우리가 감히 인으로 돌아갔다고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뭘 그렇게 썼어? 인으로 돌아갔다고 봐야겠다라고 보는 거야. 자, 그러면 이 기억 에피소드를 사용하면 마지막에 있었던 갓긴 씻어오리라는 뭘로 번역하는 거야? 그 잘못을 고친 사람이 이제 더러운 짓을 안 하고 인의로 돌아왔구나. 유교에서 중요시하는 가치로 돌아왔음을 의미하는구나 라고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니은은 다른 에피소드죠. 어려웠어요. 니은 에피소드 봐봐요. 어부가 나오고요. 굴원이 쫓겨난 상태예요. 근데 어부가 이렇게 말해요. 어부가 충고를 뭐라고 해요? 굴원한테. 세상과 갈등을 빚지 말고 어울려 살아라 라고 어부가 말해요. 그러니까 이걸 들은 굴원이 싫어 라고 했단 말이야. 거절했다고. 그러니까 어부가 이렇게 말했대요. 자, 어부는 무슨 포메이션이야? 세상과 갈등을 빚지 말라. 그래서 얘가 이렇게 말했대요. 야, 물이 맑으면 갓근을 씻어야지 라고 얘기했다고. 이 말에는 뭐가 담겨 있겠어? 그럼 이 문맥상 세상하고 싸우지 마. 세상하고 다시 지내봐. 세상으로 나아가봐 라는 뜻이 담겨 있게 되는 거예요. 문맥에 따라 똑같은 고사여도 관용적 표현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걸 이제 의도한 문제거든요. 답 5번이에요. 맞추셨나요? 자, 여러분들 16번 보도록 할게요. 16번의 답은 1번입니다. 아까 너무 대놓고 말했죠? 나에서 대구도 보이시죠? 뭐뭐 했다. 첫 줄에 다 있어요. 나의 첫 줄에. 구준비 계단 말가, 흐리던 구름 걷단 말가. 이렇게. 대구 다 있었고요. 선지 2번 보세요. 가의 의인화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봤어요, 이때. 그리 있어요. 말 없는 청산이라고 했잖아요. 말 없는 청산. 말이 없는 거라고 하는 순간 말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존재라는 뜻인데 그럼 그건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이 없는 청산 이거 의인법으로 봐도 된다고 이때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답은 아닌 이유는 나의 의인법이 도저히 없어요. 그래서 아니었고요. 선지 3번 볼래요? 가다는 수사적인 질문. 수사적 질문 오랜만에 보시죠. 서리법입니다. 서리법 있나요? 가에? 없죠. 그래서 3번 바로 커트 됩니다. 이렇게 푸는 거였고요. 17번 볼게요. 가에 대한 이해를 적절하지 않은 건데 님들아 이것도 역시 저 가에서 낚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야.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 선지 3번 보세요. 가다는 가만 봐. 화자의 삶에 결핍된 요소들을 직접 드러내고 있다. 지금 네모친 거 결핍된 거 아닌가요? 아니지. 자연에 결핍되어 있는 거고 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화자가 자연 속에서 걱정이 없을 수 있는 거죠. 화자가 결핍된 게 아니에요. 자연에 부재하는 속성이 바로 말태갑 님자였던 거야. 근데 이건 화자한테 부재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번지수 잘 조심해 주세요. 3번.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그냥 가에서 커트. 요거 풀려고 갖고 왔습니다. 이해됐을라나 모르겠네요. 육준선식 답 쓰신 거죠? 넘어갑시다. 다음. 수록된 작품 순서대로 지금 하고 있어요. 요 작품은요. 대천바다 한가운데인데 요거는 처음 출제됐어요. 없어요 아예 기출이. 그래서 그냥 시만 보겠습니다. 근데 이 시 마침 방금 봤던 마지막 시랑 뭔가 냄새가 비슷해요. 일단 사설시 정도 똑같아요. 조선시대 후기 때 작자미상 평민들이 솔직한 자기의 감정을 표현한 건데 아까는 주제가 뭐였어요? 로또 1등 제발 되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였다면 얘는 볼까요? 대천바다 한가운데 중침새침 빠지거다. 자, 중침새침은요.
작은 바늘과 그러니까 중간 사이즈 바늘과 새침 아주 작은 사이즈의 바늘이 빠졌대요. 대천바다 한가운데. 그다음 연암은 여러분들 연암운이란 말 많이 나오잖아. 이거 열 넘은이 어원이야. 열 넘은. 그러니까 10명 이상이라는 뜻입니다. 10명 이상 사공놈이 끝 무딘 상아떼. 상아떼가 뭐냐면요. 코끼리 상아랑 아무 상관없다잉. 오늘 최선을 다해볼게요. 여러분들 이거 뭐라고 해요? 배에 달려있어요. 이쪽에도 달려있어요. 잘 그렸다. 야, 배 갔다 이제. 노라고 하는 거 괜찮아요? 근데 뱃사공 아저씨가 이렇게 서 있거든요. 여기에 뭐 이제 앉아 있겠죠 사람들이. 너무 좋은데. 근데 이 아저씨 뭔가 손에 들고 있는 거 못 봤어요? 이렇게 길게. 이렇게 그래서 땅을 짚어서 처음 출발할 때 이렇게 들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출발할 때 놓고서 이제 요거를 이제 저어서 출발 이렇게 하거든. 아니야? 안 타봤니? 몰라? 베트남 가봐. 난 타봤어. 요게 상아떼예요. 처음에 배 처음에 어디에 있어? 육지와 물 사이에 있잖아. 물에 육지 반쯤은 육지에 있다고. 아주 얕은 물에 있잖아. 거기서 노를 저으면 가요? 아니지. 이 땅을 밀치고 먼저 처음에 출발해야 배가 출발할 수 있거든요. 그게 상아떼예요. 예. 검색해봐. 예. 표지 그걸로 해놓을 걸. 어부사이사가 표지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노는 이렇게 저어서 이제 가는 거. 자, 상아떼를 근데 이 상아떼가요 뾰족한 게 아니라 왜 무디어 있을까요? 많이 쓴 거야. 많이 이렇게 으유 하고 출발해갖고 정지할 때도 써요. 이렇게 육지에 닿을 때도 이걸로 딱 고쳐놓고 정지하는 거야. 브레이크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상아떼를 자 어떻게 한대요? 꿋꿋이 둘러매어 일시에 소리치고 귀 꿰어내단 말이 있어이다. 무슨 말이야? 사람들이요 10명 넘는 뱃사공이 이 상아떼로 그 바늘을 일시에 소리쳐서 딱 귀 깨맸대요. 귀 깨어냈대요. 귀를 꺼냈대요. 자, 사공이 여기 10명 있어요. 바늘이 지금 빠져 있어요. 하나가 바늘 2개가 빠져 있어. 10명 사공이 이 무딘 끝이 아주 뭉툭한 이 두꺼운 이 상아떼를 거기다 다 넣어갖고 함께 꺼낸 거야. 말이 돼 안 돼? 불가능하잖아. 이런 건 불가능하잖아.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말이 안 되는 소리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 말이 있어이다. 니마 이마 이런 말이 있어요. 라고 시작해요. 이제 마지막 볼까요? 온놈이 온말을 하여도 이미 짐작하소서. 자 뭘까요? 이 글의 주제 남의 말을 함부로 믿지 말아라 합니다. 하도 세상에는 개소리가 많으니까 함부로 믿지 말라는 거죠. 자 근데 이 작품이 아무런 문학적 가치가 역시 없나요 하면 일단 내용상 의미는 별로 없어요. 이게 뭐 교훈 주려는 글이야. 특이하게 뭐 사설시조지만 교훈을 주려는 데서 의도가 있다. 뭐 이런 걸 내겠어요. 이거는 만약에 나온다면 관습적 표현이 내기 위해 쓰는 거예요. 이 마지막 줄 종장 있잖아요. 온 놈이 온 말을 하여도 님이 짐작하소서. 요 구절이 어디 때부터 있냐면요. 고려시대 때 지어졌던 고려가요와 사설시조부터 그때 지어졌던 평시조, 고려 후기에 나왔던 평시조부터 나왔던 아주 오래된 관습적 표현이에요. 자, 억울하게 모함을 당해요. 고려시조야. 이게 조선 후기에 나온 사설시조고 대략 기간이 500년 정도 차이가 있어요. 근데 고려시대 때 어떤 신하가 유배를 당한 다음에 모함을 받아서 유배 갔다고. 그때 이들을 또 그때도 써요. 이마 온 놈이 온 말을 하여도 우리 님이 알아서 짐작해 주세요. 이거 모함이에요. 이렇게도 썼었어요. 자 이번에는 특정한 대상을 위해 쓴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이때 임은 많은 불특정 다수를 다들 고생이 많으시네요. 주말에 불특정 다수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쓴 말이니까 대상이 좀 달라요. 자 무슨 소리냐? 이 표현은 원래 시조, 평시조에서 썼던 겁니다. 지배층이 즐기던 평시조에서 썼던 건데 사설시조에도 이 구절을 그대로 써버려요. 그대로. 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사설시조의 근본적인 목표, 모방에 대한 심리가 여기에 적용되어 있다고 봐도 괜찮아요. 내 아내가 그 샤넬백이 갖고 싶은 이유, 귀족이 아닌데 영국 귀족이 쓰는 가방을 갖고 싶대. 이게 뭐야? 모방하고 싶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관용구적 표현이 있어 보인 거야 그 당시 때. 그러니까 사설시조에서도 계승됐군 이렇게 볼 수도 있긴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시조들은 다른 시조들이랑 세트로 해서 복이 껴갖고
이런 관습적으로 전에부터 썼던 표현들이라고 정의해주고 다른 시에 이 표현이 있으면 문맥에 따라 이 시가 다른 똑같이 쓰인 부분이지만 뜻이 어떻게 디테일하게 다른지 요거 묻는 거는 충분히 나올 수 있죠. 이 시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데 꾸역꾸역 여기다 넣은 게 뭔가 의도가 있냐 하면 그 정도밖에 안 보이네요. 그거 잘 봐주시면 됩니다. 자, 님이 온 말을 하여도 님이 짐작해 주세요를 문맥에 따라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남의 말을 함부로 믿지 말라는 교훈적 성격을 띈다고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네요. 그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나왔을 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아래 봅시다. 요거 2018 수특인데요. 가나 다 중에 나가 이번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입니다. 가는 아까 님들이 알아서 읽어서 푸시면 되고요. 나 같이 볼게요. 나가 올해 수록된 겁니다. 자, 가볼게요. 작가가 저기 위에 써있고 서경덕이 쓴 거거든요. 마음이 어린 훈인 해서 서경덕이 쓴 건데 시 해석 바로 해드릴게요. 마음이 어리석은입니다. 어리석은 후라서 하는 일이 다 어리다. 내 마음이 어리석어서 내가 하는 일도 다 어리석어. 그 다음 만중운산, 구름이 아주 깊은, 쌓여있는 깊은 산이라는 뜻이죠. 이 깊은 산에 어느 님이 오리 많은. 자, 알고 있어요. 이런 깊은 산에는 누가 올 수가 없어요. 하지만 지는 잎 부는 바람에 행여 그 인간오라. 바람 불고 잎이 지고 바삭바삭 소리 들리는 거 보고 혹시 왔나? 라고 기대하고 있대요. 아무리 봐도 여기는 누군가 올 수 있는 공간이 아닌데 그래도 소리가 들리면 누군가가 왔나 하고 괜히 기대하게 된대요. 자, 그리운 마음이 그만큼 크다는 거, 이 시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뭐 특별한 거 있나요 하면 없습니다. 그냥 없습니다. 얘는 딱 전형적으로 다른 시랑 세트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시예요. 그러면 가와 다를 읽으신 다음에 오른쪽의 문제 한번 도전해 보시겠습니다. 19번부터 21번 세 문제인데 나 걸쳐 있는 문제만 갖고 왔어요. 가다 단독 문제는 없습니다. 나만 걸쳐 있으니까 나 위주로 푸시면 돼요. 풀어보세요. 얼른 해봐. 다 했어? 졸려. 됐을까요? 시간 더 안 드릴게요. 같이 봅시다. 19번. 자, 답 1번 그냥 나와야 되고요. 선지 2번 보세요. 고립된 처지에서 벗어나기 위한. 일단 고립된 처지는 우리가 아까 봤던 나시에 적용되나요? 그건 적용돼요. 고립됐다고 볼 수 있어요. 만중우사. 하지만 벗어나기 위한 노력 그런 건 찾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왔을까라고 기대하는 심리가 있지 여기를 벗어나서 봐야겠다 이런 건 아니야. 참고로 이 시는 서경덕이 썼는데 이 시에 남은 배경이 많이 없고 야사에 실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식 역사서가 아니라 야사에 전해 내려오는데 서경덕 여자친구 중에 유명한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황진이라고 있어요. 황진이. 그래서 이게 야사야 야사. 공식 기록이 아니라 황진이가 죽은 다음에 쓴 걸로 알려져 있기도 해요. 이 시가. 그래서 죽은 황진이가 너무 그리워서 도저히 이런 산 그리고 실제로 산도 아니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공간에 있는 사람인데 그래도 기척이 들리면 혹시 걘가라고 기대하게 만드는 그 심리를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런 보기가 제공된다면 만중운사는 뭘로 보여요? 이승과 저승의 경계로 보이기도 해요.
죽은 사람을 그리웠다고 본다면 그런 식의 활용도 가능하긴 합니다. 자, 하지만 여길 벗어난다는 의도는 당연히 없습니다. 만약에 방금 그 배경설화가 적용되고 저게 벗어나고 싶다가 돼버리면 이승을 벗어나고 싶다가 돼버리기 때문에 죽고 싶다가 돼버립니다. 그럼 이상해져요. 자, 나머지는 뭐 웃고 가고요. 넘어갈게. 20번. 자, 3, 4번 먼저 볼게요. 3번. 하는 일이 다 어리다. 내 스스로 평가 맞아요. 어차피 못 올 사람인데 왜 온다고 기대하지? 나 너무 어리석다? 괜찮죠. 선지 4번. 만중우산. 네, 화자의 임사를 가로막는 장애물이라 봐도 상관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못 온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괜찮아요. 지금 장애 방해를 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장애물로 봐도 괜찮아요. 다음은 5번입니다. 뭐 저거는 설명 안 할게요. 사설시로인데 왈왈. 이거 마지막 사설시로 그냥 넘어갈게. 자, 21번. 똑같죠? 둘 다 기대감을 부여시켜버리죠. 됐지? 5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21번에 5번. 쉽다, 쉬워. 자, 세 작품이 연달아서 다 처음 보는 겁니다. 근데 왜 여러분들 이 수능 역사가 벌써 올해 이게 94년 시행했으니까 벌써 30년 됐거든요. 긴 세월. 그리고 얼마나 많은 교육청 모의고사와 얼마나 많은 수능과 얼마나 많은 EBS 연계교재와 정말 많은 책들과 텍스트가 나왔겠죠. 근데도 아직도 나오지 않은 문학작품이 고전시가 있나요? 하면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면 왜 안 실렸어요? 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 아직 연구가 덜 됐거나. 둘째, 문학적 가치가 없구나. 저번에도 얘기했었죠. 오늘도 좀 그래요. 별 가치가 없어요. 그래도 연계니까 좀 보고 갑시다. 자, A부터 볼게요. 작품은 제가 임의로 그냥 A, B, C로 했습니다. 설명하기 편하게. A, 연 심어 씨를 뽑아 긴 녹근 비비어 걸었다가. 여러분들 거의 끝났어요. 연은요, 그 연꽃 피는 그 식물 말하는 거 맞습니다. 이 연이라는 식물에서 이 섬유를 뽑아서 씨를 뽑을 수가 있대요. 목화 계열이라고 봐야겠죠. 뭐 나도 잘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연을 심어서 씨를 뽑겠대요. 그래서 그걸로 긴 녹근을 비비어 걸었다가. 녹근이 뭔지 아시죠? 이게 새끼꼬다라고 하잖아요. 줄을 이렇게 꼬아서 동아줄 같은 거 만드는 거. 그게 녹근이야. 그 녹근을 비벼서 걸었다가 계속 사랑이 그쳐갈 때 찬찬 감아 메우리다. 자, 이 녹근을 누구한테 걸어놓은 거냐면 내가 사랑하는 님한테 건 거야. 그래서 님과 나는 지금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이 연결된 사랑이 약해지면 그쳐가면 끝나가면 그때 이 녹근을 감아서 더 매겠대요. 무슨 말이야? 계속 사랑하겠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서로의 당신이 나를 덜 사랑해도 나는 보험을 들어놨어. 너를 이걸로 묶을 거야. 사랑으로 더 이상 묶지 않아도 너랑 계속 같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지속된 사랑을 맹세하는 시다. 그런 겁니다. 표현이 꽤 재밌죠? 근데 거기까지예요. 마지막 줄 볼까요? 우리는 마음으로 맺었으니 그칠 줄 이치랴. 네, 그래서 변함없는 마음이 있다. 됐죠? 변함없이 그치지 않고 계속 사랑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됐을까요? 이거 굳이 좀 얘기하자면 글쎄 나는 이게 뭐 특별한 게 있다고 보기 힘들고 수특에서도 별로 뭐 포인트를 준 게 없긴 한데 내가 좀 혼자 오버하자면 사랑이 그쳐갈 때 이걸 매겠대요. 근데 마지막 줄은 또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마음으로 맺혀 있으니 그칠 줄이 있겠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봐도 되잖아요. 이 녹근을 쓸 일이 없다라고 보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 나 혼자 그냥 쇼하자면 이 일시에서 뭐 좀 독특한 해석을 요구하거나 한다면 지금 말씀드린 거 사랑이 끝날 때 이걸 매겠다. 근데 우리는 마음으로 맺어 있으니 끝날 줄 있겠냐? 끝나지 않는다. 그럼 녹근이 쓸 일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해석해도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굳이. 이거 수특 해석 버전은 아닙니다. 그냥 제가 그냥 떠들어 본 거야. 도저히 나올 게 없어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B20 볼게요. 아휴, 이거는 보세요. 마음이 지척이면 천리라도 지척이요. 마음이 천리오면 지척도 천리로다. 지척은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럼 바로 그냥 해석 끝났죠? 마음이 가까우면 물리적 거리가 아무리 멀어도 가까운 거와 다를 바가 없다. 하지만 마음이 멀면 아무리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어도 멀리 있는 거와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만 보면 돼요. 저 천리가 첫 줄의 천리는 물리적 거리. 두 번째 줄에 있는 천리는 심리적 거리라고 해석하면 끝납니다. 이 시는.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자, 마지막 줄 볼까요? 우리는 각자야.
각자 천리오나 지척인가 하노라. 자, 이제 맞추면 되죠. 우리는 천리나 지척이다. 뭐가 천리야? 물리적 거리가 천리지만 지척, 마음은 가까이 있다. 심리적 거리는 가깝다. 예, 됐을까요?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어도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겠다라는 역시 사랑 러브 스토리, 러브레터네요. 더 질문 있나요? 안 어렵지? 마지막 봅시다. 이건 좀 잔인해요. 보세요. 가슴에 구멍을 둥그렇게 뚫고, 리얼 그거 맞습니다. 푸슉 하고서 둥그렇게. 거기다가 웬 새끼, 아까 그 노끈 꼬았잖아요. 그거 갖고 오시면 됩니다. 아까 그 꼬았던 끈, 그거를요. 웬 새끼를 왼쪽으로 꼰 새끼를 말하는 거야. 이 네이비 아닌 거 알죠? 동아줄 그거를 눈 길게. 자, 눈은 이제 그 매듭이야, 매듭을 눈이라고 한대요. 그 눈을 길게 느슨하게 해요. 느슨하게 과거 의태어 버전이야. 느슨의 느슨하다의 의태어 버전. 느슨하게 꼬아서. 자,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그 구멍에, 아까 가슴에 구멍 뚫어놨죠? 그 새끼줄을 넣고 관통시켜요. 팍.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두 놈이, 이 사람 몸통 앞뒤로 두 사람이 있어서요. 이걸 마주 잡고 이리로 훑군 저리로 훑군. 으쌰. 좀 잔인하다.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많이 아프겠지. 근데 이 사람 뭐라고 하는지 볼까요? 이리로 훑군 저리로 훑군 훌쩍 할 적에 나나 남이나 다 이렇게 지금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그거는 아무쪼록 견디려니와 견딜 수 있대요. 별거 아니래요. 괜찮은데? 시원한데? 이렇게 견딜 수 있대. 뭔 얘기하고 싶은 거야. 마지막 줄 보세요. 아마도 임 여의고 살면 그리는 그거는 그렇게 못하겠다. 됐을까요? 그래서 임하고는 헤어지지 않겠다는 얘기를 과장되게 표현했네요. 굉장히 잔인하게 리얼하게 표현되어 있네요. 교과서에 실기엔 좀 그렇죠. 여기서 만났네요. 이제 마지막 작품 단가 6장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도 한 작품 나왔어요. 근데 올해 단가 6장은 좀 많이 중요해요. 그래서 2개 갖고 왔어요. 뭘 한숨이야. 2014년 인터넷 수능 EBS 교재에 나왔던 단가 6장 버전과, 그리고 그 뒤에 오시면 2017년 3월 모의고사에 실렸던 단가 6장 2가지 버전 갖고 왔습니다. 다 풀만한 것들이고 시어 해석해 드릴게요. 연계니까 보고 갑시다. 19쪽 이것만 하면 돼. 다 했어. 주혁아, 몇 쪽 보고 있냐? 몇 쪽 보고 있어? 29? 19. 잘했어. 19쪽 보고 계시죠? 단가 6장 가볼게요. 참. 단가 6장이 뭘까요? 짧은 노래 6장이라는 뜻입니다. 별거 없습니다. 제목은 별 의미가 없고요. 일단 이거는 작가가 있죠. 이신이라고. 별로 유명한 사람이 아닌데 귀양 가서 쓴 거예요. 전형적인 유배 가사예요. 그럼 이게 왜 중요해요? 기존의 유배 가사랑 또 다른 맛이 있어요. 그래서 좀 특징이 있습니다. 보통 유배 가사 가면 뭐 나와요? 님이 헤아려 봐주세요. 아까 그 관습적 표현 있잖아. 온 놈이 뭐라고 하더라도 님이 헤아려 주세요. 막 이딴 드립이 있고, 전 억울해요. 혹은 님께 다 충성심이에요.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는 먹고 살기 힘들어. 이런 얘기로 가요. 좀 특이해요. 그래서 한번 봐줄만 합니다. 가볼게요. 물론 그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자, 1수. 장부의 하올 사업 아는다 모르는다. 님들아 니은다 체크해 놓으시면 좋겠죠. 의문영어입니다. 다만 올해 수특은 번역을 해줬어요. 아는가 모르는가라고. 전형적인 서리법이죠. 계속 가볼까요? 참 이거 뭐냐? 이런 서리법은요. 성찰의 의도로 쓰는 거예요. 내가 대장부를 할 일을 아나 모르나 하면서 이제 내가 해야 될 일, 사나이로서 해야 될 일을 뭔가 좀 곱씹어 보고 있는 겁니다. 다음 주 가볼게요. 네, 바로 결론이 나와요. 효제 충신. 알죠? 부모님에 대한 효도, 형제에 대한 우애, 임금님에 대한 충성, 친구에 대한 믿음. 네, 됐지? 기본적인 윤리죠. 효제 충신밖에 하올 일이 또 있는가? 됐죠? 이 4개 받고 할 게 없다. 그 다음 인도에 하올 일이 다만 인간으로라. 인도 사람의 도리로서 할 일이 다만 이것뿐인가 하노라. 이렇게 번역하면 돼요.
됐죠? 그냥 전형적인 유교적 덕목 오픈하면서 시작하죠. 약간 이런 건 문학적 가치가 하나도 없어요. 뒤로 좀 가야 됩니다. 자, 이수 갈게요. 이 이수 2장은 조금 유명한 구절인데 봐봐. 남산에 많던 소나무야 얻으려 가단 말고. 저 밑에 하이포는 잘못 넣은 거야. 자, 그 당시 때 이런 걸 쓸 리가 없겠지. 남산에 뭐가 많았대? 소나무가 많았대요. 근데 이거 다 어디로 갔단 말인가? 자, 소나무가 부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소나무 너무 뻔하잖아요. 충신을 상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이? 충신이 왜 삭제됐어요? 이때 무슨 사화가 있었는데 내가 기억이 정확히 안 나. 무슨 사화 때 이 충신, 자기 입장에서는, 이 사람 입장에서는 충신들이 많이 제거됩니다. 이게 임목대의 폐위 사건인가 막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많은 신하들이 귀양가고 사형을 당해서 그걸 이렇게 표현한 거야. 계속 가볼게요. 난후. 이 난은요, 임진의 날입니다. 시기상. 임진한 후에 부군은요, 도끼들이에요. 도끼. 올해 수특에는 큰 도끼, 작은 도끼로 번역해놨네요. 부군이 그대도록 날래시고 그토록 날랬단 말인가 라고 번역하셔야 돼요. 자 봅시다. 임진한 후에 도끼들이 있는데 그토록 날래단 말이야. 도끼가 엄청 날래네. 뭐 말하는 거겠어요? 소나무를 베어간 도끼입니다. 그래서 이 도끼가 너무 날래서 소나무가 싹 다 날아갔다. 그럼 이 부군은 뭐예요? 예, 숙청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글쓴이의 정적들이에요. 정치적 적들. 그래서 너무 날래서 간신으로 봐도 나쁘지 않겠지. 화자 입장에서는 간신들이 충신들을 다 지금 베어버린 거야. 어떻게 나라 망한 것 같지 않나요? 하면 그 다음 주에 또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두어라. 냅두래요. 우로 곧 깊으면 다시 볼까 하노라. 우로가 곧 깊어질 텐데 그러면 다시 볼 수 있대요. 우로는 이슬샘입니다. 비와 이슬이야. 비와 이슬. 비와 이슬이 깊어지면 다시 이 소나무들을 볼 수 있다. 님들아, 이 우로 뭘로 해석하면 될까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임금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식으로 충을 표현해요. 아까 했었던 구름이 일휘를 덮는다 혹은 일편단심에 비해 훨씬 더 문학적으로 세련된 표현이에요. 비록 지금 충신이 갈려나갔지만 임금님 욕을 어떻게 해? 임금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곧 이 충신들이 다시 나타날 겁니다. 혹은 보기에 따라 다시 복직시켜 주세요라고 볼 수도 있다고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죠. 어쨌든 이 우로는 임금의 은혜를 번역하면 나머지는 깔끔하게 번역이 됩니다. 소나무 충신도 되고요. 자, 그 다음 봅시다. 창밖에 새우 오고, 새우 가느다란 비입니다. 뜰가에 제비가 나니. 자, 여러분들 제비 동그라미 치시고 별표 쳐주세요. 오늘 처음 별표입니다. 일단 세이브, 제비가 날고 있어. 그 다음 갈게. 적객. 여러분들 적객은 직역하면요, 귀양살이 하는 사람이래요. 그냥 가볼게. 적객의 회포는 품은 마음이야. 이 귀양 온 사람이 품은 마음은 무슨 일로 끝이 없어. 끝이 없어. 뭔가 끝이 없나 봐요, 마음이. 계속 가볼게요. 저 제비 비비를 보고 한숨 겨워 하노니. 저 제비가 비비를 봤대요. 비비 날아간다. 날아다니는 걸 보고 한숨 쉬었대요. 여러분들 이 적객 누구겠어요? 화자예요, 화자. 화자가 제비를 보고 한숨을 쉬었대요. 자, 지금 별표 쳐준 제비. 화자랑 대응해요. 괜찮아요? 대응되는 거? 땡! 그러면 100% 낚여요. 대조입니다. 완벽한 대조예요. 자, 적객이란 말이 왜 포인트냐? 귀양 온 사람이야. 귀양이 어떤 형벌인지는 알죠? 정해진 그 구역을 벗어나면 사형이야. 그러니까 사형 다음 빡센 형벌이 귀양인데 거길 벗어나면 안 돼요. 하여간 집에도 못 가. 엄마도 못 만나. PC방도 못 간다고. 술집도 못 가. 그게 귀양이야. 근데 제비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비비하고 있어요. 날아다니고 있어요. 어때요? 화자랑 대조되죠. 자유로운 제비를 보고 지금 자유롭지 못한 스스로가 떠올라서 한숨이 나오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대조되는 거예요. 됐죠? 밤양갱도 핫한데 저 비비 잘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 사장. 적객에 벗이 없어. 이제 적객 누군지 다 눈치챘죠? 화자야. 친구가 없어서 공양의 3번은 못 지어서 미안. 오타가 많네. 공양의 제비로다.
공량. 자, 공량은 그 건축물 공간 비어 있는 데 채우는 그 보라고 하거든요. 그냥 건축물에 보시면 기둥이나 보세요. 기둥의 제비로다. 갑자기 자, 이번 제비도 동그라미 치시고 별표 치세요. 이 제비는 왜 또 나올까요? 아까 그 제비인가요? 하면 일단 다릅니다. 아까 그 제비는 날아다니고 있었고요. 얘는 공량에 있어요. 그냥 기둥에 있어요. 계속 갈게요. 종일 하는 말이 무슨 사설 하는지고. 자, 이 말은 누구 말이냐? 방금 봤던 기둥에 있는 제비예요. 제비가 온종일 제비 어떻게 울더라 제비가? 삐빅삐빅 하고 울고 있나 봐요. 그래서 화자가 이렇게 말해요. 야, 너 뭐 이렇게 종일 무슨 말을 하고 있냐? 종일 무슨 사설을 하고 있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니? 라고 물어봐. 그 다음 어즈버 감탄사죠. 아, 내 풀어낸 시름은 내가 지금 내가 풀어서 한번 살펴본 내 시름은 널로 만하노라. 널로 만하노라. 자, 이거 한번 써보세요. 나 수특에서 대놓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두 가지 해석이 있다고, 그러니까 학계에 논란이 있다는 말, 학계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는 말 쓰는 거 처음 봤어요. 여러분들 이거를 널로 만하노라라고 번역하면 너보다 잠깐만, 이 띄어쓰기 이 옛날에는 그 띄어쓰기가 없었잖아. 자, 내가 써놓을게. 나도 헷갈린다. 널로만 하노라로 볼 수 있고요. 아니면 널로 만하노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번역이 좀 달라져요. 이거 나는 이런 거 소개하고 싶지 않았거든. 써 있어. 세상에 사용 설명서에 써 있어. 만 너만 하다. 내 시름이 너만 하다. 약간 이거는 시름의 크기를 비교했는데 그 시름이 동일하다는 의미를 가져요. 근데 널로만 하다, 너보다 가득하노라. 이때는 이제 비교를 하기 때문에 본인이 화자가 더 크다는 의미를 말합니다. 두 가지 해석 모두 다 가능한데. 그래서 자, 이런 걸로 장난치지 않겠지만 그래도 써 있으니까 근데 결론은 똑같아요. 화자가 무슨 기분이라는 거야? 슬프다는 얘기입니다. 시름이 많다는 얘기인데 똑같다고 말하는 건지 아니면 더 크다고 말하는 건지 그게 좀 갈려요. 그래서 원래 옛날부터 이거는 누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데 요즘에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대요. 더 말씀 안 드릴게요. 그냥 저기 심리만 보면 되지 뭘 또 이런 것까지 봐. 자, 5장 6장 보고 문제 풀고 가자. 5장 인간은 유정한 벗은 명월밖에 또 있는가. 자, 달이 내 친구래요. 여러분들 어려운 거 다 끝났어요. 천리를 뭐다 아뇨 자, 헷갈리면 아뇨에서 끊으세요. 천리를 멀다고 아니하고 라고 번역하면 돼요. 천리 굉장히 멀잖아요. 근데 이걸 멀다고 안 하고 간데마다 따라오니. 달이요. 달이 참 좋은 친구야. 되게 먼데 따라오는 거야. 내가 가는 데마다. 어즈버 반가운 옛 버지 다만 낸가 하노라. 내 친구가 너뿐이구나. 너구나 라고 하고